책 읽어드립니다. 소설집 별에 수록된 스갱씨의 염소. 스갱씨는 염소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행운이 따른 적이 없었어. 염소들이 밧줄을 끊고 산으로 가버리면 그 위에 늑대가 항상 그 염소들을 먹어버리곤 했지. 그 염소들은 주인이 어루만져 주는 것도 늑대에 대한 두려움도 마다하고 도망가려고만 했어. 이젠 끝장이구만. 염소들은 우리 집이 싫은 모양이야. 난 이제 한 놈도 데리고 있지 못하겠어. 하지만 그는 6마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잃고 나서도 실망하지 않고 7번째 염소를 샀어. 다만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아주 어린 놈으로 샀다네. 집에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해서 잘 길들여 보려고 했던 거야. 스갱씨의 어린 염소. 그 녀석은 얼마나 예뻤는지. 눈이 아주 순하게 생긴 게 하사간 수염에다가 까맣고 반짝이는 발굽, 줄무늬가 있는 뿔. 그 녀석에게 외투가 되는 긴 털은 하얗고 아주 예뻤거든. 에스메랄다의 어린 염소만큼이나 깜찍했지. 스갱씨는 집 뒤에 산사나무로 둘러싸인 밭을 갖고 있었어. 그는 바로 그곳에다 새 기숙생을 집어넣고는 말뚝에 메어 놓았어. 풀밭의 가장 좋은 자리에다 줄을 길게 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었지. 이따금 그놈이 잘 있는지 보러 가곤 했는데 다행히도 염소는 아주 행복해했고 아주 맛있게 풀을 뜯어먹곤 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기뻐했지. 스갱씨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 마침내 내 집을 지겨워하지 않는 놈을 만난 걸까? 하지만 스갱씨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어. 그 어린 염소도 지겨워하기 시작했던 거야. 어느 날 녀석은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저 위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숲풀이 우거진 숲속에서 깡충깡충 뛰어놀면 얼마나 기쁠까. 목에 살갗을 벗겨놓는 이 저주스런 끝없이 말이야. 울타리를 친 밭에서 풀을 뜯는 건 당나귀나 소에게 어울리지. 염소들에게는 넓은 곳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녀석은 울타리가 쳐진 밭의 풀이 맛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놈에게 권태기가 시작된 거지. 녀석은 점점 말라갔고 젖도 줄어들었어. 머리는 항상 산 쪽으로 향하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서글프게 매 하면서 온종일 끈이나 잡아당기는 녀석을 보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었지. 스갱씨는 자기 염소가 보통 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 어느 날 아침 스갱씨가 녀석의 젖을 다 짜고 났을 때 녀석은 뒤로 돌아서서 특유의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스갱 아저씨. 전 아저씨네 집에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어요. 제발 저를 산으로 보내주세요. 스갱씨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외쳤어. 아휴, 맙소사. 이놈도 역시.
그 바람에 그는 그만 젖그릇을 떨어뜨려 버렸어. 그는 사랑스런 염소 곁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블랑켓, 네가 떠나고 싶어 하다니. 그러자 블랑켓이 대답했어. 네, 스갱 아저씨. 가엾어라. 괜찮아요, 스갱 아저씨. 저를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스갱 씨가 말했지. 저런, 또 늑대밥이 되겠구나. 안 된다, 안 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이 녀석 혹시 줄을 끊을지도 모르니 외양간에다 가둬야겠다. 넌 이제 거기 있어야 돼. 스갱 씨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염소를 아주 캄캄한 외양간에 가두어 놓고 문을 단단히 잠가 놓았다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창문이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나 봐. 그가 등을 돌리기가 무섭게 꼬마 염소는 달아나 버렸지. 꼬마 염소는 산에 도착했어. 온 산이 황홀했지. 늙은 잣나무들, 지금까지 그렇게 예쁜 것은 본 적이 없었던 거야. 염소는 꼬마 왕비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어. 밤나무들은 가지 끝으로 염소를 쓰다듬어 주느라 땅바닥까지 몸을 굽혔고, 금전하는 녀석이 지나가자 꽃을 피우고 많은 향기를 뿌려주었지. 산 전체가 그를 환영했던 거야. 이제 울타리도 없고 말뚝도 없고 제멋대로 풀을 뜯어먹는 것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곳은 풀이 아주 많았거든. 그리고 또 그 풀은 얼마나 좋은 풀이었는지. 맛있고 부드럽고 깔쭉깔쭉한 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식물로 이루어진 풀밭이었으니까. 그것은 울타리밭의 잔디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어. 꽃은 또 어떻고 푸른색의 큰 풍령초, 꽃받침이 길다란 자줏빛 디기탈리스, 맛있고 향이 넘치는 들꽃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어. 꼬마 염소는 황홀한 기분에 취해서 다리를 벌렁 쳐들고는 그 속에서 뒹굴기도 하고 낙엽과 밤과 함께 온통 뒤범벅이 되어 비탈을 따라 구르기도 했어. 그러다가는 갑자기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기도 했지. 또 머리를 앞으로 하고는 회양목 숲을 가로질러 가서 어떤 때는 봉우리에, 어떤 때는 계곡 아래에서 놀곤 했어. 게다가 그 산속에는 스갱씨의 염소가 10마리쯤은 있었거든. 블랑켓은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 녀석은 물보라와 물거품이 이는 큰 급류도 폴짝 뛰어넘곤 했어. 물에 흠뻑 젖은 녀석은 어느 넓은 바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그 위에 그대로 누워 햇볕에 몸을 말렸지. 한 번은 양 골담초 꽃을 입에 물고 언덕 끝으로 나가면서 그 아래 아주 멀리 보이는 뒤에 울타리 밭이 있는 스갱씨의 집을 보면서 눈물이 나도록 웃기도 했어. 어머나 작기도 해라. 어떻게 내가 저 속에서 참고 살 수 있었을까. 불쌍한 녀석이지. 그저 높아서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 그 녀석은 자기가 하늘만큼이나 큰 것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날은 스갱씨의 염소에게 아주 행복한 날이었어. 정오쯤에는 이리저리 뛰어놀다가 머루를 맛있게 아작아작 깨물어 먹고 있던 양떼와 마주치기도 했어. 흰 드레스의 꼬마 염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양들은 그 녀석에게 머루를 따먹기에 아주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모두들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이야.
검은 털의 어린 양 한 마리는 블랑켓이 행운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연인이 되어 숲속을 한두 시간 돌아다녔어. 그 녀석들이 주고받은 얘기를 알고 싶으면 이끼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수다쟁이 물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서늘해졌어. 산은 보랏빛이 되고 저녁이 되었던 거야. 벌써? 어린 염소는 이렇게 말하곤 깜짝 놀라서 말을 멈췄지. 그 아래 들판은 안개에 젖어 있었어. 스갱씨의 울타리 밭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조그마한 집은 약간의 연기와 함께 지붕만 보일 뿐이었어. 염소는 누군가 데리고 들어가는 염소떼의 방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주 슬퍼지는 것을 느꼈어. 그때 집으로 돌아가던 큰 매 한 마리가 녀석을 스쳐 지나갔어. 녀석은 깜짝 놀랐지. 그러자 이제는 산속에서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야. 녀석은 그제야 늑대가 떠올랐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놀러 다니더라 미처 늑대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저 멀리 계곡에서 나팔 소리가 났어. 끝까지 염소를 보호하려는 마음 착한 스갱씨였어. 늑대가 울부짖었지. 돌아오란 말이야. 나팔 소리가 부르고 있었어. 블랑켓은 다시 스갱씨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말뚝, 밧줄, 울타리를 떠올리면 더 이상은 그 생활에 익숙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산속에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 이제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때 뒤에서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어. 염소는 뒤돌아서서 보았지. 나뭇잎 사이로 아주 꼿꼿이 선 두 개의 짧은 귀와 반짝이는 두 눈이 보였어. 늑대였어. 엄청나게 큰 늑대는 꼼짝도 않고 하얀 꼬마 염소를 쳐다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어. 늑대는 염소가 자신의 밥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어. 그러다가 염소가 뒤로 돌아서자 늑대는 비웃기 시작했어. 스갱씨의 어린 염소. 그리고 늑대는 그 큰 붉은 혀로 입술을 핥으며 입맛을 다시는 거야. 어린 염소 블랑켓은 졌다고 느꼈어. 결국 아침에 먹혔지만 밤새도록 싸웠다는 늙은 르노드의 얘기를 잠시 떠올리면서 어쩌면 금방 먹혀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다가 생각을 달리하고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뿔을 앞으로 내밀면서 스갱씨의 용감한 염소답게 경계태세로 들어갔어. 늑대를 죽일 수 있다는 기대는 아니었지만 다만 저도 르노드만큼 오래 견딜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자 늑대도 앞으로 나왔고 작은 뿔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 아, 용감한 어린 염소 블랑켓. 녀석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싸웠던지 10번도 더 받아쳤어. 이건 정말이야. 녀석은 늑대가 10번 이상 숨을 돌리느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어. 잠깐 싸움을 쉬는 동안 염소는 재빨리 제가 좋아하는 풀을 한 입 뜯어먹고는 다시 전투로 돌아가곤 했어. 이렇게 밤새도록 버텼지. 이따금 스갱씨의 어린 염소 블랑켓은 맑은 하늘에서 춤추는 별들을 쳐다보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오,
새벽까지만 버틸 수 있었으면. 별들은 하나 둘 사라져갔고 어린 염소 블랑켓은 뿔로 받기를 계속했고 늑대는 이빨로 물어뜯기를 계속했어. 희미한 빛이 지평선에 나타나고 목이 쉰 수탉 소리가 밭 쪽에서 들려왔어. 죽어가면서도 오직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불쌍한 염소 블랑켓이 말했어. 그리고는 하얀 털을 온통 피로 물들인 채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 늑대는 끝내 그 어린 염소를 먹어치우고 말았네. 자네가 들은 이 얘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자네가 프로방스에 온다면 우리 농가 주인들이 밤새껏 늑대와 싸우고 아침에 잡아먹혔다는 스갱씨의 어린 염소 얘기를 해줄 거야. 내 말 잘 알아듣겠지? 그리고는 아침에 늑대가 염소를 먹었다.